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에서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완전 자아실현을 위해서 네 번째 주제인 가치와 역량 기반 자아 정체성과 인적 역량 형성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가치와 역량 기반 자아 정체성과 인적 형성을 위해서는 우리는 파워의 가치와 문제 해결 능력부터 시작해서 PSAD 가치형성 진단과 가치 영역 개발에 이르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가치화라는 것은 가치를 창출하고 이것을 기반해서 목적 달성이나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인 우리는 파워의 가치화와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권력이나 또는 파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파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문제 해결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필요한 그런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파워에 대해서 우리가 학자들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패터슨의 일 같으면은 파워의 개념은 다양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것 중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뭘 하게 되면은 파워라는 것은 모두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즉 능력에 관계한다고 합니다. 예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로스차일드 할 같으면 광의의 파워는 A의 의도나 B의 고통에 무관하게 A가 B에 미치는 모든 영향력이고, 협의의 파워는 특정 영역에서 A가 B에 의지적으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파워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다양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버의 예를 같으면 파워는 상대방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른 파워는 사회적 주체가 반대를 극복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로빈스의 일 같으면 파워는 A가 B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어 B가 그렇지 않을 경우 하지 않을 어떤 것을 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푸코의 일 같으면 파워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간에게 작용하는 운영의 체계적 집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워의 다양한 개념에서 볼 때 파워는 모두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관계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파워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파워는 첫째, 목적 달성 수단이나 능력으로 사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워는 사회적 질서 유지나 원활한 운영과 갈등과 조정의 수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워는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협력해서 이루게 하는 그런 능력이고,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고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지원하거나 통제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워 개념을 종합해 보면 파워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이 의도한 대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워는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자신이 의도한 대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파워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파워들은 어떤 유형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워의 유형에 대해서 기존의 그 접근들을 보게 되면은 프렌치 등은 파워는 보상적 파워와 강제적 파워와 합법적 파워와 준거적 파워와 전문적 그런 파워로 구분합니다. 에치오니는 파워를 강제적, 공리적, 규범적 파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는 웨버의 일 같으면 파워는 합법적 파워와 전통적 파워와 카리스마적 파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파워는 바로 파워 형성이나 원천의 기반이 되는 파워 요소에 따라서 비가시적이고 가시적이고
경제적 파워로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워 요소는 파워 형성의 기반이 되는 무형적, 유형적 또는 경제적 자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워의 원천은 다른 원천으로부터 획득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중요한 자원과 성과를 조직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주체적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파워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비가시적 파워입니다. 비가시적 파워는 무형적 자원을 기반 형성 그런 파워인데, 무형적 자원은 무엇이냐? 인간의 도덕, 윤리, 사랑, 욕구, 정서, 친절, 사상, 전통, 문화 등이 바로 무형적 자원입니다. 예를 보면은 우리가 사랑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긍정적 파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 무형적 자원은 비가시적 파워를 만들어내고, 이런 비가시적 파워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그 행동과 질서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가시적 파워는 유형적 자원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그런 파워입니다. 우리 유형적 자원은 무엇이겠느냐? 우리 흔히 보는 제도와 법률 등이 바로 유형적인 자원이 되고, 이 유형적 자원은 바로 가시적 파워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가시적 파워는 비가시적 파워에 비해서 의도적이거나 강제적인 행동과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는 도덕은 자발적이나 자율적 행동, 즉 비가시적 파워의 도덕은 자발적, 자율적 행동이나 질서를 만들어내지만, 제도나 법률 등은 바로 가시적 파워로서 의도적이거나 강제적 행동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 파워입니다. 이 경제적 파워는 경제적 자원이나 욕구를 기반으로 형성된 그런 파워입니다. 토플의 예를 같으면은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재화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욕구를 통해 상대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파워입니다. 즉 우리는 기술이나 재화 등이 바로 경제적 파워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워 중에 인간을 더 진보시키고 더 혁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파워는 무엇이겠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발적이거나 자율적 행동과 질서는 의도적이거나 강제적 행동 질서보다 진보가 빠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비가시적 파워에 의존할 때 우리는 바로 보다 빠른 진보가 이루어지고, 이런 진보는 바로 자율적이거나 자발적 행동과 질서에 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질서를 만드는 파워의 크기와 영향력에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워의 크기는 파워 부피 곱하기 파워의 밀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워의 부피는 파워의 공간적 지배 영역과 파워의 시간적 지배 영역의 곱셈으로 나타납니다. 파워의 공간적 지배 영역은 파워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집단의 수를 의미하고, 파워의 시간적 지배 영역은 파워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시간 범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파워 밀도는 파워가 상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도이고, 이것은 바로 파워의 영향력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워 영향에 대한 그 다양한 개념들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버트의 예를 같으면 파워의 영향력은 타인의 수능을 얻기 위해 자원의 사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파워의 영향력은 타인의 순종이나 수능에 드는 비용으로 측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켈만의 예를 같으면 파워의 영향력은 파워의 순종 또는 동일화, 내면화에 의존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파워에 대한 순종은 파워 수용자가 보상을 기대하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파워를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워는 다른 파워 욕구를 충족시킬 때 이러한 파워를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동일화는 바로 파워 수용자가 파워 행위자와 보다 친밀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 과정을 통해서 파워 행사자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워의 내면화는 행사자의 태도나 행위가 파워 수용자의 가치 체계에 부합될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파워가 다른 파워 욕구를 만족시킬 때 이러한 파워를 포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욕구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가치는 또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파워 영향력은 다른 파워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에 의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의 크기는 파워 부피보다 파워 밀도, 즉 파워의 영향력에 보다 의존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파워가 작용할 때 그 파워는 바로 순기능과 역기능과 그 역할 변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파워의 순기능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파워 작용의 결과가 사회 공동체 전체 효익에 기여하거나 사회 전체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파워의 순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파워의 순기능에서 알아보면은 켄트는 파워는 혁신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클레그는 파워는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그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콩그는 바로 카리스마적 파워는 리더의 비전을 확산과 실현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바움은 파워는 개인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서로 다른 당사자를 결합해서 함께 성취하는 그런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파워가 가지는 그 순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파워 역기능이라는 것은 바로 파워 작용이 사회 전체의 효익을 저해하고 특정 개인과 집단 이익에 기하여 제로섬을 유발하는 것을 우리가 파워의 역기능이라 합니다. 이러한 파워 역기능의 예를 보게 되면 살라마니 열 같은 파워는 중립적이라 하지만 흔히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은 파워의 역기능을 의미합니다. 또는 하디 열 같으면 파워는 특정 집단에 중요한 우위를 주고 타 집단에는 불리함을 이야기하는 제로섬 게임을 수반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제로섬 게임은 한쪽은 이익이지만 한쪽에는 바로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게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파워는 바로 역할 변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파워 역할 변이라는 것은 파워 행사의 결과가 의도하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보겠습니다. 먼저 푸코일 같으면 파워 효과는 비의도적이며 비예측 가능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의 복잡성과 비가해성, 침투성으로 인하여 파워의 실제적 결과는 파워 주체의 본래 의도는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워 역할 변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보면 노동조합이 위한 임금 인상의 압력이나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기업에게 생산기술 혁신을 이야기하게 하여 바로 기업의 경쟁 우위에 기여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압력은 바로 파워의 부정적인 결과지만 이 부정적인 결과가 바로 파워 역할 변이를 일으켜서 기업을 하여금 생산기술을 혁신하게 하고 이 생산기술 혁신이 기업의 경쟁 우위에 기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나 기업이나 조직이나 개인의 경쟁력은 바로 파워 작용의 긍정적인 이런 결과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파워 작용의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워의 가치화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워의 가치화의 개념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좀 전에 공부한 것 같이 파워가 다른 파워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충족시킬 때 이런 파워를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이와 같은 경우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파워는 자율적 결합을 유발하고 우리가 좀 전에 자율적 결합은 바로 진보가 빠르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자율적 결합은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 파워가 다른 파워 욕구를 충족시킬 때 이러한 파워는 다른 파워로 결합하거나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워 결합은 파워 요소를 기반으로 한 파워나 파워 주체들의 결합이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교환 교래나 순서적 배리나 합병, 연합, 전략적 제휴 등으로 나타나고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창출하고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욕구는 결핍이나 새로운 생성을 위한 도약입니다. 서로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파워들은 자율적 결합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도 파워의 자율적 결합은 의도된 결합보다 진보가 빠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위해서 우리가 가치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즉 그 가치화는 무엇이냐? 바로 가치화는 가치 즉 파워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상대가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창출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가치화는 상대 욕구를 수렴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바로 이것이 파워의 영향력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가치화를 기본으로 가치나 파워를 창출할 경우에 이들은 상대 욕구를 만족시키므로 자율적 결합이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율적 결합은 바로 진보가 빠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강제적이나 합법적이나 보상적인 파워는 강제적 의도된 결합을 유발함으로써 가치화를 기반한 파워보다 진보가 더디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파워는 파워의 역할 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파워 창출은 가치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즉 가치화에 기반한 파워 창출은 파워의 순기능과 그 영향력이 증대되고 파워의 역기능과 역할 변이를 방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워라는 것은 지금까지 공부한 바와 같이 목적 달성 문제 해결 수단인데 이런 파워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파워 역기능이나 파워 역할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파워 창출 과정에서 가치화를 기반하는 파워 창출은 바로 파워의 영향을 증대하고 자율적 결합을 만들어내고 역기능과 파워 역할 변이를 방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워의 가치화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있는 가치와 영향 또는 가치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